그러면 지금까지 그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그 학년별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3, 4, 5, 6학년 과학 단원이 중학교 교육과정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3, 4, 5, 6학년 그 단원별 교육과정을 지구과학, 화학, 생물, 물리 이렇게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 과학 과목으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이 단원들이 학년별로 섞여 있는데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지구과학, 화학, 생물, 물리로 이제 분리가 되고 이 과목들 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문과생들도 두 과목 그 선택을 해서 듣게 되죠. 내신에만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제 수능에서는 문과생들이 과학을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과생들한테 밀려서 볼 수가 없죠. 올해 그 문이과 통합돼서 이과 학생들 중에 중상위권 학생들이 문과 과목 경제라든가 사회문화를 선택해서 이과 학생들이 문과 선택 과목을 해서 1등급을 받는 그런 사례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과 학생들이 문과의 경쟁력 높은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이런 쪽으로 지나가는 비율들이 높아졌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과가 치열하다 나니까 이과에서 과학 선택 과목을 3, 4등급 받는 것보다는 문과 과목을 가서 1등급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이과 학생들이 문과 상위권 과로 지나가는 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구과학 3학년 1학기 지구의 모습, 2학기 지표의 변화, 4학년은 지층과 화석, 화산과 지진, 물의 영 두 개 단원이 섞여 있는 단원 학년이 있다 그랬죠. 5학년 때는 태양계 별, 날씨와 우리 생활, 6학년은 지구와 달의 운동, 계절의 변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 4, 5, 6학년 때 배운 지구과학이 중학교 과정에서는 자전의 변화 1학년, 2학년은 태양계, 수권과 해수의 순환 3학년 기권과 별과 기권과 날씨, 별과 우주 이렇게 연결되죠. 은하와 우주 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단원들보다 더 깊이 있고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이런 단원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과학 공부가 안 돼 있는 아이들은 중학교에 가서 과학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없고 또 중학교 가서 과학을 하려면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초등학교 때 깊이 있게 공부를 해놓으면 중학교 가서 새롭게 공부해야 될 내용은 약 한 3, 40% 정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공부가 중요하다. 초등학교 때 과학을 공부를 잘한 친구들은 중학교 가서 과학을 잘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더 어렵고 난이도가 높아지죠. 지구과학이라는 독립적인 과목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수능은 지구과학 1, 2가 있습니다. 1은 좀 쉽고 2는 더 어렵고 화학 1, 2, 생물 1, 2, 생명과학이라고 이제 바뀌는데 생물은 물리도 1, 2. 그래 이과 좋은 과를 가거나 경쟁력이 있는 과를 간 사람은 다 물리 1이 아니고 2를 선택해서 2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의대라든가 치대라든가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이과로 좋은 과를 갈 수 있는 과들은 물리 2를 선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기본 개념이나 원리, 지식 이런 것들을 쌓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과학 공부가 결국은 중고등학교 그 지구과학, 화학, 생물, 물리 즉 과학 과목의 성적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화학 분야도 잠깐 봅시다. 화학은 3학년 물질과 성질, 물질의 상태, 4학년 가서는 혼합물의 분리, 물의 상태 변화, 물의 상태 변화, 액체, 기체, 고체 이걸 얘기하는 거죠. 5학년 1학기 때는 용해와 용액, 2학기 때는 산과 염기, 6학년 가서는 여러 가지 기체, 연소와 소화,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은 기체의 성질, 물질의 상태 변화, 중학교 2학년 가서는 물질의 구성, 물질의 특성, 그 다음 중3 가서는 화학 반응, 이때 이제 그 화학식, 어머님들이 약간 어려워하는 화학식이 이제 나오는 거죠. 또 규칙과 에너지의 변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 초등학교 단원들과 연결되어 있죠. 3학년 처음 물질의 성질 상태 배우면서 중학교 2학년 때 가면 물질의 구성, 특성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이렇게 단어는 연결되어 있다.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자, 생물단원 한번 볼까요? 3학년 때 동물의 한 살이, 4학년 때는 식물의 한 살이,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3학년 2학기는 동물의 생활, 그 다음에 4학년 2학기 때는 식물의 생활. 물의 여행을 여기다가 생물에 놓는데 이 물의 여행은 지구과학과도 연결이 되죠. 4학년 2학기에 나오는 물의 여행은 생물 분야하고 지구과학 영역 이 두 가지 영역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4학년에는 지구과학과 생물 다 두 개 분야에 넣어놨습니다. 5학년은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그 다음에 생물과 환경, 그 다음에 6학년 1학기 가서는 식물의 구조와 기능, 뿌리줄기, 이 더 자세히 배우게 되겠죠. 6학년 2학기 때는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자, 이때 배운 것들이 중학교 가서는 생물의 다양성, 식물의 에너지, 동물의 에너지, 자극과 반응, 감각기관, 신경계, 호르몬과 항상성 유지, 생식과 유전. 자, 의대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수능 생물 1, 2를 보게 되죠. 특히 의대를 가려고 하는 생물 2. 저도 이 생물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생물을 문과였지만, 저희 때는 16개 과목을 봤습니다. 수능이 아니고 그때는 학력고사였고 16개 과목을 봤는데 이 과학 분야를 두 과목을 봐야 돼요. 문과도 이과는 4개를 봐야 됐고, 근데 제가 생물을 싫어했습니다. 왜? 외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 친구 그때는 이제 생물 선생님이 나중에 저 친구 고등학교 친구 치과 의사 하는 친구의 장인어른이 되신 분인데 생물 문제집과 자습서를 강매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집이나 자습서를 안 사는 스타일의 공부를 했는데 영어 성문 기본 종합 영어, 수학의 정석, 기본 실력 이 두 가지만 보고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 생물을 강매를 해갖고 기분이 좀 나빴었어요. 자, 그런데 저 제자들 중에 의대를 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이과 성향으로는 이 생물 공부 외우는 거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죠. 다 국영수, 다 모든 과목, 물리 1등급, 의대 갈 실력, 연고대, 서울대 갈 의대 실력이 되는데, 자, 생물이 3등급. 그래서 서울대를 못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결국은 삼수에서 아빠가 나온 연대 치대를 결국 가게 됐고, 지금은 벌써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돼 가는데, 아빠 치과병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 친구가 생물에 발목이 잡혀서 서울대 의대를 진학 못하고 연대 치대를 갔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 생물 이과 성향의 스타일에 맞지 않게 생물은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노트 정리하고 초등학교 때 이 배우는 6학년에 그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가서 생식과 유전, 자극과 반응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생물 과정은 중학교 생물 과정보다 연결이 되고 초등학교 과정의 기초를 쌓아두지 않으면 중학교 생물도 2학년부터는 공부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다 보면 억지 춘향의 공부를 하게 돼서 결국은 고등학교 가서 내신 수능 시험을 보기 어려워진다. 그때 초등학교 때 과학 공부할 때 제대로 해놓으면 중학교는 20, 30%만 하면 되고 또 중학교 때 철저히 해놓으면 또 고등학교 가서는 20, 30% 하면 되는 원리죠. 자, 물리 분야 보겠습니다. 3학년 1학기 자석의 이용, 3학년 2학기 소리의 성질. 물리에도 이제 영역이 이제 좀 다른데 4학년 1학기 때는 물체 부계, 4학년 2학기 그림자와 거울. 이때 4학년까지는 과학 공부하는 게 그렇게 난이도나 지식의 내용의 범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별로 큰 학습 격차를 못 느끼는데 5, 6학년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워집니다. 3, 4학년 때 안 해놓은 아이들은 5, 6학년도 어려워진다. 그러면 1, 2학년은 어떻게 되느냐? 1, 2학년 때 과학에 관련된 분야의 다양한 책을 읽지 않은 아이들은 3, 4학년까지는 그런 대로 버티는데 5, 6학년 가서는 과학이 어렵다, 힘들다, 쉽지 않다. 그래서 점점 손을 놓게 되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학교 가서는 과학과 담 쌓게 되고 그 다음에 노트 정리도 안 하고 그러면 과학 탐구는 3, 4등급에서 4, 5등급으로 내려가게 돼서 결국은 노력하지 않은 자는 3등급 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서울이라든가 지방국립대 좋은 과는 가기 어렵죠. 최소한 중학교 때까지 3등급은 유지해야 된다. 그거를 누차 말씀드립니다. 6학년, 5, 6학년 과학, 물리 영역 5학년 1학기 온도와 열, 5학년 2학기 물체의 운동, 속력 이런 것들이 이제 5학년 2학기 때 나오고 6학년 1학기 빛과 렌즈, 6학년 2학기 에너지와 생활, 그 다음에 6학년 2학기 전기의 이용. 자, 대학교를 전기공학과나 전자공학과 이런 데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이런 단원들을 놓치면 안 되겠죠.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에너지와 생활 이 단원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자, 초등학교 과학 공부는 장래 대학 진학의 과를 결정하기도 하고 대학을 결정하기도 하고 직업과도 연결되죠. 이런 그 과학과 연결된 직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일자리들은 다 이런 과학과가 연결된 직업들이 늘어나고 있죠. 옛날에 저가 다닐 때는 대학교 영문학과만 나와도 삼성, 물산, 현대상사, 대우물산 이런 데 취직이 잘 됐어요. 자, 근데 지금은 영어 잘한다고 취직에 결정이 되나요? 영문과 나온 친구들이 지금은 다 취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물리는 이렇고 중학교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중학교 1학년은 빛과 파동, 여러 가지 힘. 그 다음 중학교 2학년은 전기와 자기, 열과 우리 생활.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때 열과 온도와 열에 대해서 배웠죠. 자, 중학교 2학년에 열과 우리 생활로
바로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중3 운동과 에너지, 운동, 일과 에너지, 운동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뭐 마력이라든가 유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계산 문제도 나오게 되는, 이때는 벌써 중3 가면 포기하는, 이 분야에 물리 분야에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죠. 잘하는 사람은 잘하지만 마지막 단어는 중학교 3학년 에너지 전환과 보존,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전환 법칙, 뭐 이런 것들 나오죠. 이런 그 단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3, 4, 5, 6학년 지구학, 화학, 생물, 물리는 중학교 공부에 기반이 되고, 이때 공부를 안 해놓은 아이들은 중학교 과학도 2학년부터는 어려워진다. 중학교 2학년 과학에 발목이 잡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기반은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배경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풍부히 쌓아놓지 않으면 어렵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3학년부터는 과학 자습서 문제집을 한 권씩은 봐야 됩니다. 자, 물론 이 방법이 고전적인 방법이고, 더 좋은 방법은 지구과 화학, 생물, 물리에 대한 신문 기사 관련된 그 물체의 성질, 물체, 물질 이런 거와 관련된 신문 기사, 태양과 별과 관련된, 날씨와 우리 생활과 관련된 이런 기사도 보고, 그 다음에 과학 잡지도 보고, 과학 교양 도서도 보고 이래 놓지 않으면 중학교 교육과정이 어렵다. 그리고 노트를 꼭 하게 하면 더 좋다. 새로 안 과학 지식이나 개념, 용어, 신문 기사의 내용을 정리해 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하는 아이들이 과고라든가 과학 영재교육반을 가는데 지름길도 되고, 그런 노력을 한 아이들이 좋은 그 과학 탐구 과목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고등학교 가서 과학 탐구 과탐에 1등급 받는 아이들은 노력 없이 되는 사람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 노력을 해왔던 사람들이 99%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가서 이것을 시작하는 아이들은 절대 1등급은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올은 아니죠. 모두는 아니고 일부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99%, 95%는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학습 습관을 기른 아이들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좀 강하게 톤을 해서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연히 잘하는 경우는 없다. 절대.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공부가 고등학교 성적을 99% 결정을 한다. 학습 습관하고. 물론 이제 가치관이나 태도도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단원들을 3, 4, 5, 6학년, 5, 6학년 가도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배경 지식이 없으면 수업도 재미없고 교과서도 이해가 안 되고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 그러면 점점 멀어져서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교과서를 배우기 전에 배경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 자, 모든 아이들은, 특히 남자아이들은 아는 것이 계급이에요. 힘이에요. 그래서 학교 가서 여기 4학년에 용해와 용액, 이 말만, 이 5학년 1학기에 용해와 용액을 배울 때, 용해라는 말과 용액에 대해서 다양한 지식을,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수업이 쉬워요. 그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손도 들게 되고, 손을 들으면 선생님들도 칭찬을 하게 되고, 친구들도 친구는 과학을 잘해, 아는 게 많아. 그러면 점점 더 알려고 하는 거죠. 더 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잘하려고 하는, 이런 거를 유지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 배경 지식이 결국은 그 과목을 잘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자,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배경 지식을 어떻게 쌓아줄까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점점점 이래 그 수업, 아이들의 실력을 쌓아주는 쪽으로 이제 강의를 들어갑니다. 자, 오늘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